뉴스앤 이슈 3부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며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원칙과 대화를 지속해 북미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만난 결과입니다. 한미 양국의 노력에 북한도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바라는 우리 국민과 세계인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길을 찾겠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관련해 일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 자리를 내던지는 것만이 능사일지 의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 부대변인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두 사람의 책임론에 대해서 검토된 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사 검증에 대해서는 과거와 달리 인사의 국가정보원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두 사람 다 7대 배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다면서 공직자의 소양과 전문성 모두를 충족하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최정호, 조동호 후보자가 낙마한 것을 두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나머지 5명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인사검증 절차를 더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경험을 했고 충분히 그 점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청와대가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기에 결단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깊은 성찰과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경남 창원 현장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3명의 장관 후보자 역시 부적격하지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협조할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인사 참사가 계속되는 만큼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질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따져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문투성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재수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전방위로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환석 청주지검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단이 오늘부터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검사만 13명, 수사관 등 실무자를 합하면 인력이 5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건물 2개 층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조사한 대검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과 같은 건물에 있지만 수사는 독립적으로 한다는 원칙입니다. 수사단은 일단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넘긴 조사 기록과 지난 2013-14년 사건이 무혐의 처리될 당시 수사 기록 수만 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안을 명확하게 파악한 뒤 조사 범위와 대상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수사에 외압을 준 정황을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사단은 이와 함께 사건의 발단이 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정황과 부실 수사 의혹까지 전방위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만큼 마약이나 성범죄, 불법 자금 거래 등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들이 투입됐습니다. 부장검사 3명을 중심으로 팀을 나눠 김 전 차관의 뇌물과 성범죄 혐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살펴볼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두 차례 수사에도 국민적 의혹이 남았다며 신속하게 관련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단은 구체적인 인선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첫 출근길에 오른 여완섭 수사단장도 의혹이 없도록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오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기록 검토 중이라서 기록을 충실히 검토한 후에 수사 범위나 대상을 결정하겠습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낮은 기초연금 수급자 약 154만 명으로 소득 인정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5만 원, 부부 가구는 월 8만 원 이하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액수와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 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서 기초연금액이 일부 깎입니다.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반북한 단체 자유조선이 큰일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조선은 어제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우리의 존재라는 글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탈북민 북송 반대, 개혁 개방 등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유의 명령을 거부할수록 김정은 정권은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큰일이 있을 때까지 폭풍 전야를 침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대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앞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북한 선전물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선전물에는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남조선 체제를 전복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는 6일 서울 해화역 마로니에 공원에서 촛불 집회를 연다는 문구가 포함됐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자보도 함께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지역 대학 두 곳에서도 같은 대자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어제 오전과 오후 부산 부경대학교와 신라대학교에 같은 대자보가 붙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대자보는 전대협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작성돼 체제 전복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술에 취해 항공사 직원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일본 공무원이 이르면 이번 주 검찰에 송치됩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47살 다케다 고스케 씨를 이르면 이번 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과장급 간부인 다케다 씨는 지난 19일 한국을 여행한 뒤 귀국날 음주 상태로 비행기에 타려던 중 항공사 직원 2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 모두 다케다 씨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자연 사건 관련 증언자인 윤지호 씨에 대해 경찰이 여경 5명으로 구성된 경호팀을 꾸려 24시간 밀착 경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변보호를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서 윤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정급 인사 등 여경 5명으로 구성된 신변 경호특별팀을 꾸려서 24시간 교대하는 방식으로 윤 씨를 밀착 경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윤 씨의 호출이 상황실 등에 바로 접수되지 않았던 것은 스마트워치 기기 결함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중증 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하고 있는 점자 신분증을 4급에서 6급까지의 시각장애인에게도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관계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80%인 4급에서 6급까지의 시각장애인 20만 명도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주민등록증과 여권, 복지카드 등 점자 신분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월 1일 월요일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시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